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착석하셔서 다음 세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발표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바로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 주제는 여성 리더십인데요. 네, 지금 장내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soon begin the next session, so please be seated.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여성 리더십인데요. 이끌어 주실 박은하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님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은하 대사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제관계대사이시자 또 대사로 부임하시기 전에 주 영국 특명 전권대사로 3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주 뉴욕 영사, 주 UN 참사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그리고 공공외교 대사를 비롯해서 외교관으로서 주요 보직을 거치셨습니다. 지난 8월부터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하시면서 부산의 국제화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은하 대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좀 소셜 디스턴싱이 충분한 것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마이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박은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또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는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패널리스트들이 국내에서 초청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안네 스티븐슨 전 주 영국 덴마크 대사시고 현재 다니쉬 쇼핑 CEO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테펀슨 전 대사님께서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과학 석사 그리고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재 덴마크 총영사로서 활약하셨고 또 전 영국 대사로서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해양 특별 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해양 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하죠. 그래서 해양 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양 산업에 있어서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우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원격 근무를 하고 또한 자녀를 돌보고 또한 학교 일을 하고 또 남편을 또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밖에 계신 그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특히 우리 선원 그리고 해운업계 종사자분들이야말로 정말 히어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선상에서 일하셔야 되고 또 지금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과 또한 국제 교역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제, 해양 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업계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유지하고 또한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이 여성 인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재무 실적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더 좋은 다이나믹스 그리고 더 나은 근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해운이라는 것은 현재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그리고 회색 산업에서 이제는 탄소 중립적인 그린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증기에서 디젤로 전환했을 때 겪었던 것과 동일한 전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이런 해양 산업의 역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해양에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선사들이 동료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후에 관련한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IT 역량,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새로운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업계 전체가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데니스 쇼핑이라는 저희 회사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채용과 또한 여성 인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걸파워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성 롤 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업무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핑크색으로 된 상품들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동일한 캠페인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 또 여학생들이 앞으로 이 업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초에 저희가 TF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회원사 그리고 선주 회사들의 대표들과 함께 그리고 해양 관련된 학교와 또한 교육기관에서 여성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권고안을 저희가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몇 명의 여성 인력을 둘 것인지 그리고 경영진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영진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스스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변화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온보딩 프로세스를 잘 수립을 하고 멘토를 제공하고 또한 여러 선사에서 직원들과 관련된 그런 인력 정책,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종류의 이런 괴롭힘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확한 신고 절차를 갖추고요.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팔로우업함에 있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해운 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이 해운 업계에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해운 기업들이 이런 헌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서 각 기업 내의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 경영진 중에서 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문화에서 그리고 인력 정책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 그리고 업무 성과에 있어서 이것을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데니쉬 shipping 회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 75% 이상이 지금 이런 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이니셔티브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또 연봉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또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한 채용 절차를 완전히 바꿔서 이런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여전히 이 업계에서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가 공평하지 않거나 연봉이 공평하지 않거나 그리고 성희롱 등도 아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해결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성별을 막론하고 우리 업계에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해양업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산업이고 그리고 절대 잠들지 않는 글로벌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과 기회가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모두 함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2030년까지 우리가 더 이상 남성 지배적인 또는 여성 지배적인 산업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그리고 기후 친화적인 산업으로서 다양성 그리고 커리어 기회가 많은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컨퍼런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나 스티븐슨 대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COVID-19 그 시기에 여성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그 해양 산업이 새로운 그 전환의 시기에 여성이 갖춰야 될 그 탤런트 그리고 스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디지털 능력, 데이터 분석, 그리고 IT,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마인드셋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정말 젠더 다이버시티, 이 성평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대표님이 계신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policy 그 툴박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직장 내에서 특히 이제 해양 분야에서도 많이 그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남녀 임금 차이라든지 뭐 성차별, 성희롱 문제, 그 직장 문화 자체가 변화되어야 할 문제 이런 그 중요한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도전들을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We will conquer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향한 우리의 그 모두의 노력에 다 동참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 발표자는요. 카롤리나 알바레스 오소리오 스페인 에콜프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이 되겠습니다. 카롤리나 이사님께서는 13년 이상 글로벌 럭셔리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케팅 경험을 거치면서 잘못된 방식의 자연과 자원을
사용하는 이런 행태를 멈추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계세요.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패션 브랜드 에콜프는 브랜드 런칭부터 해양 쓰레기 감축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리사이클링 그 브랜드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롤리나 이사님께서는 스페인 현지에서 라이브로 그 해양 쓰레기에서 패션이라는 주제로 기업 경영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카롤리나 이사님을 초대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에콜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설립된 회사인데요. 저희 하비에 고이네체가 파운더 중에 하나이고요. 4년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차세대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이용을 해서 비재활용품과 같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에콜프가 설립이 되었고요. 사실 우리 창립자의 아이들의 이름을 짜서 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에콜프라는 브랜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희 비전과 미션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처음 기업을 설립할 때 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콜프 팀의 73%가 사실 여성 인재들입니다. 저희는 특히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션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시작된 것인데요. 어떤 어민이 바다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오션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비콜프 파운데이션이랑 함께 협력을 해서요. 이게 순환 경제를 위한 프로젝트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처음에는 3명의 어부와 스페인 남부의 한 항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민들이 이제 어획 활동을 하러 갔다가 쓰레기를 주워 오면 이것을 저희가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컨테이너에 모아서 이제 1일 12시간의 조업 활동 이후에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가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큰 컨테이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 쓰레기들을 각종 분류하고 각각 필요한 재활용 시설에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 그리고 페트병을 모아서 폴리에스터 실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코트나 자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에콜프의 컬렉션을 보면 이런 재활용품을 기반으로 만든 의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항구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50개 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3,000명의 어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어민들 중에 여성 어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쓰레기들을 바다에서 주워오고 계십니다.
해양 쓰레기의 75%는 사실 바다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만큼 깊이 묻혀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이잖아요. 하지만 어부들이 어획 활동을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같이 건져내서 해양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쓰레기를 이용해서 저희는 재활용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크게 확장되어서 태국으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잘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아마 올해 말에는 프랑스도 함께 조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중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10,000명의 어부들과 함께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바닥에서 700톤의 쓰레기를 건져냈습니다. 어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계속해서 해양 바닥을 청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에콜프 파운데이션의 파운더 역시 여성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민들을 만나고 이런 관계를 구축해 가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활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각 국가 간의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제 총체적으로 모아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에콜프 팀에서 73% 정도가 여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절반가량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코와이프 팀에서는 지금 지구가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여성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또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카를나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콜프라는 그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 3명의 어부와 한 항구에서 시작된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들이 지금은 유럽의 전 지중해 지역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 그 글로벌한 캠페인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기업이나 생활을 하는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아주 혁신적인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한다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쓰레기 버리면 다 저희한테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버려져 있는 그 많은 해양 쓰레기들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를 소화해내는 그런 혁신적인 것들도 앞으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그 토론 패널리스트를 초청을 했는데요. 한 분은 산드라 코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정무 담당 참사관이세요. 이 산드라 참사관께서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정무 이 외교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발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는 토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발제자 한 분이 더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루이스 프락트 분을 발제자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프락트 씨는 IMO 국제해사기구의 기술협력 프로그램들을 다수 총괄하고 개발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해양 분야의 또 국제개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그 루이스 프락터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또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각 시간대마다 다르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IMO를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서 Women in Maritime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201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IMO의 Women in Maritime이라는 프로그램은 31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전 세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양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을 받는 기관들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서 IMO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IMO의 정책과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와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운 그리고 해양 산업은 특히 남성들이 지배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금 31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IMO에서는 좀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저희 아젠다로 놀리면서 IMO는 특히 해운 산업이 이 커뮤니티에 있는 더 많은 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통해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양성평등이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또한 빈곤을 근절하고 또 모두를 위한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권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여성 그리고 남성 그리고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동일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여성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 하는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아직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 불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공평하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역할에만 매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임파워먼트 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성장과 개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해양 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위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성 평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먼 인 메리타임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 가지는 바로 이 교육 훈련과 가시성 그리고 인정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통해서 IMO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또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더욱 가시성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MO의 다양한 젠더 이니셔티브를 보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전 세계의 예를 들어서 세계해양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여성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MO는 또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펠로우십이라든가 교육을 위한 기회를 해양 산업에 있는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항행이라든가 항만 관리 그리고 공항 보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O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서 바로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커리어 개발 기회라든가 특히 해양과 관련된 관리, 항만 그리고 관련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시성과 또한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IMO는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역할 그리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 이 해양 부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IMO는 세계 해양의 주제로서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 해양에 있는 여성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서 이 양서 평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고자 마련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2019년 이후에도 저희가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9년 세계해양 주제의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양 산업의 여성들을 위해서 장벽이 없는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IMO의 이런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여성 해사협회를 8개 지역에서 저희가 이 젠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여성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에 맞춰서 이런 매칭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성평등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레슨을 얻는 것 등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격차를 우리가 좁히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기관들이 여성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MO의 워먼 인 메리타임 프로그램은 IMO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또한 여성 해사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아시아와 카리비아해 그리고 남미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도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IMO 여러 활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Women in Maritime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우리가 SNS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교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또 참여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구들과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지역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IMO의 지원하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과에 대해서 특히 IMO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IMO와 위스타가 Women in Maritime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재 해양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현황 조사인데요. 이것을 보면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현황이 어떤지, 이 해양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분석이 돼서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IMO 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여성의 날을 우리가 매년 지정을 해서 5월 18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그리고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날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여성들이 이 해양업계에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에서부터 고위 임원에 이르기까지 유리 천장을 깨고 더 많은 여성들이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고요. 지난 30년 동안 이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는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펠로우십, 그리고 여성들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 우수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해양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MO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Women in Maritime 프로그램을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IMO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해양 부문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도 더 포용적이고 또한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그런 해양 산업을 일궈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국가들과 함께 롤모델을 제공하고 또 인스파이어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루이스 프록터님, IMO의 해양 분야에 있어서 여성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있었듯이 2019년에 IMO가 여성 진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영국 대사로 있을 때 IMO 한국 대표를 했습니다. 당시 2019년에 IMO 사무총장이신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해양 분야의 여성 진출, 성평등, 이게 SDG goal 5잖아요. 거기에 IMO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IMO에 있는 여성 대사들, 저를 비롯해서 멕시코, 프랑스, 그리고 조지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여성 대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2019년에 IMO의 특별 주제는 Women Empowerment in Maritime Industry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만들어서 채택을 했고요. 그게 아마 IMO에서는 여성 진출과 관련한 첫 번째 결의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돼서 저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제 우리 발제는 세 분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우리 토론자 한 분,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산드라 코헨 우리 정무 참사관도 토론에 초청을 해서 앞에 발제해 주셨던 세 분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드라 코헨 참사관님 들어오셨나요? Yeah.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경청한 이후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저에게도 유미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고문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성 중심의 외교에 있어서 특히 대사님들에게 어떻게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대사관 내에서 어떻게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컨플릭트를 없애고 여성들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양 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성 외교인으로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양 부문의 여성 리더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관련 부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 그리고 외교 부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열정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부문들이 주로 남성 위주의 산업으로 여겨졌지만 특히 프랑스에서 그런데요.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히 도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성들에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비중이 해양 부분에서 프랑스에서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21.4%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20년 전 대비 크게 늘어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해양 부문에서 또 리더십 역할을 잘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프랑스의 해군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장교들이 해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게 신체적으로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이후로 여성들이 해군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교 수준까지 올라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장군으로 임명받은 여성이 있었고요. 2005년에 또 최초의 여성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캡틴으로 임명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로 캡틴으로 임명된 여성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에서 이 전투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초의 캡틴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01년에는 해군 베이스를 운영하는 최초의 여군 장교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 역시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여성 장교들이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해군 부문에서 굉장히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해수부 장관님이 지금 여성이시고요.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만을 운영했던 공사 역시 여성 회장님이 운영을 하셨죠. 사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몇 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주요한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 부문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IMO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이니셔티브를 많이 추진해 주셨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정한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요인은 바로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장교와 캡틴들이 하는 말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좀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성들이 남성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전혀 겁낼 필요가 없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변화 요인은 여성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수 사례나 지식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고 특히 Women and Diplomacy라고 하는 그룹이 저희 프랑스 외교과에는 있는데요. 이 외교 부문에서 일을 하기 전에 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다른 여성 외교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각종 이니셔티브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지원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해당 분야에 있는 이미 멘토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그런 도움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입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관께 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드라 참사관이 주한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또 성평등 담당관을 이 직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조직에서 다 성평등 이런 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또 핵 잠수함에도 여성이 타기 시작했고 또 전투함 선장도 여성분이 처음으로 맡게 됐다고 하고 해양부 장관도 여성이라고 하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산드라 참사관이 그 여성의 그 진출을 위해서 2가지 중요한 사항 얘기하셨죠. Government Commitment, 정부의 정책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그 자각과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아주 의미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씨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쌓아가시는 개발 전문가시고, 또 산드라 씨는 외교 분야에서 또 경력을 쌓아가시는 분이신데, 이 본인의 커리어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아마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으니까 이런 자리에 좀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경험 공유 부탁드려 볼까요? 루이스 씨 먼저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패널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쁜데요. 이런 삶에서의 위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그렇게 위기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이제 커리어에서, 특히 이 해양 업계가 굉장히 남성 지배적인 그런 조직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제가 그때 당시 호주의 해양 안전국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9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했을 때는 호주에서 특히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그런 사회생활을 굉장히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경영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 산업이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만 유일하게 여성이었고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또 젊은 또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뭔가의 의견을 제시한다라거나 뭔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확보하는 것, 제가 매니저로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기술이랄까요? 전략이랄까요? 제가 사용했던 것은 일단 먼저 자신감을 갖고 저의 강점을 활용해서 회복 탄력성을 제가 활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보통은 여성들이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리더로서 그리고 매니저로서 이 IMO를 대표해서 제가 일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IMO, 제가 일하고 하고 있는 이 조직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비율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여성 리더분들처럼 제가 또 다행스럽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드라 씨는 특히 그 외교관으로서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로 굉장히 옮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을 계속하면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 경험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산드라? Yes.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외교관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이동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륙을 넘어가는 일도 흔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워라밸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경험이 있을까요? That's a very good question.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엄마로서 13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임신을 했을 때 대륙을 건너서 일본으로 부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준비를 하는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로 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지원 없이 출산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쿄로 제가 이제 영사관에 부임을 받았는데, 당시에 쓰나미, 대형 사고와 핵 사고,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이었나?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너무 위험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도 팀 멤버들로부터 또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좀 두려움을 좀 떨쳐낸다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저기 있다가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왔죠. 이곳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근무 시간도 꽤 길기 때문인데요. 제 딸은 사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고 또 행복해합니다. 제가 일자리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성공하는 것이 저희 딸에게도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남편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인의 직업을 위해서 옮겨 다닐 때 남편이 또 뭐 장기 휴가를 휴직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니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제가 이 해양 분야의 이제 여성 진출 문제인데, 해양 분야는 굉장히 여성 진출이 어렵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고, 또 여성 진출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직에는 마리타임 분야에는 뭐 한 1~2%밖에는 여성이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해양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또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이 엔트리 레벨에서는 거의 뭐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슷하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매니저리얼 레벨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 뭐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들, 그리고 이제 공조직에서는 뭐 장차관급 이상 올라가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어느 나라를 뭐 막론하고 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아주 평등한 고위직 진출이 이루어진 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는 왜 이렇게 여성의 고위직의 진출이 저조한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볼까요? 루이스 씨 먼저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장벽이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남성 지배적인 그런 속성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성들이 이 업계에 진입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경험,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업계에서
남성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들이 또 많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남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보시면,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여성들을 위한 장벽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드라? Yes, thank you. 네. 외교 부문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부족하게 받은 것이 아닌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런 교육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고위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도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기술과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렵다고 보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트래디션, 뭐 culture 이런 이제 배리어들도 얘기를 하셨고, 또 여성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컨피던스가 이제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여성으로서 여성 연대를 통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대해서 더 특히 젊은 새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멘토링을 하고 컨피던스를 갖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리컨벤션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그런 컨피던스를 갖고 남들이 두드리지 않았던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두 분 또 좋은 제안 있으실까요? 루이스 씨나 산드라 씨? 그런데 고위직 전장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드라 씨? Oh, definitely. I think 네, 여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롤 모델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여성들의 모습. 일을 하면서 행복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이걸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성공적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주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IMO에 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커리어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필요한 업무 경험을 쌓고 또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 인력들이 계속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산드라가 얘기했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장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조직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IMO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 단위에서 적절한 그런 인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더 일하기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는 IMO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법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해양과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법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IMO에서 운영을 하면서 UN에서 최초로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해양과 관련된 교육 기관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또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샌드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또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성들을 지원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양립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족이냐 아니면 일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물론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우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위직에서 여성의 진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 젠더 어웨어니스 이게 메인스트림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 외교관으로서의 이제 경험을 본다면은 제가 그 우리 한국의 외교부에 입부했을 때는 여성 외교관이 0.1%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왜 그때는 굉장히 재능 있고 또 야심 있는 많은 여성들이 외교부에 외교관이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남자가 하는 직업이다. 여자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라는 생각을 여성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그 외교부의 주니어 레벨에서는 여성 외교관이 60%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난 3,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성의 전문직 진출을 또 지원하고 여성 스스로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컨피던스를 갖는 것, 그 두 개가 맞으면서 이런 큰 진전을 우리 또 한국 외교관들도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패널리스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젊은 여성 후배들보다 한 발짝 먼저 걸어간 우리 여성 선배들로서 그 롤 모델이 되고 또 이 새로 오는 세대들에 대해서 나가는 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한다면은 여성의 그 사회 진출 더 나아가서는 고위직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이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신 여기 참석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끌어주신 박은하 대사님과 발표자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시가 훌쩍 넘어서 매우 시장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5분에서 10분간 휴식한 후에 저희 만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